여러분, 안녕하세요. 볼톨로지로 다시 돌아온 송민구입니다. 오늘은 세이버 매트릭스 특집 2편이고요. 타격 사이클은 정말 존재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로 한번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야구 중계를 듣다 보면, 그리고 저도 해설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하는 말인데요. 이 선수 타격감이 좋다거나, 감을 잃었다거나, 또는 아마 지금 아마 슬럼프에 빠진 것 같지만 좀 반등을 하는 계기가 온다면은 분명히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하죠. 듣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주식 차트에서의 상승장, 하락장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에서는 차트가 위로 추세를 잡았는지 아래로 잡았는지를 보고 매매 결정을 내리는 이런 기술적인 분석이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걸 용어로 보자니까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볼린저 밴드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경제학적인 이런 분석 방법을 타격 사이클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KBO 타자들의 일별 WOBA를 주식 차트처럼 그려보고 거기에 골든 크로스와 볼린저 밴드를 적용해서 다음 주에 이 타자가 반등할 것인가 아니면 하락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해 보는 거죠. 뭐 여기 보시면은 타이틀의 왼쪽이 뭐 이런 예시가 될 수 있는 어떤 타격 사이클을 한번 표시를 해봤던 거고요. 그렇게 한번 본다는 거죠. 일단은 가장 좋은 예시라기보다는 좀 뚜렷하게 보이는 어떤 하나 노시안 선수의 2025년도 14일 평균 WOBA를 주식 차트랑 비슷하게 정규화를 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면은 노시안 선수의 그래프인데요. 이것을 일별로 정규화했을 때 어떻게 보면 주식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야구를 뭐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겹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노시안 선수 이렇게 사이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몇 번씩 반복하는 모습, 그리고 조금만 아주 작게 본다면 또 작은 자잘한 부분에서 또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고요. 차트로만 보더라도 시즌 시작했을 때부터 해서 큰 봉우리가 약 2개 정도, 3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자잘한 봉우리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 봉우리들이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번 노시안 선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주식 기법 4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했습니다. 빠르게 정리하고 가죠. 제가 쓴 주식 기법의 4가지는 SMA라고 해서 최근 단순 이동 평균선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것을 타자 입장에서 적용할 때는 최근 14일의 평균 WOBA 또는 28일의 평균 WOBA를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굴곡을 표시해봤습니다. 그리고 골든 크로스라는 개념이 있죠. 단기 14일 평균이 장기 28일 평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오는 순간을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기로 했는데요. 주식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매수 신호로 통용되고 이 순간 뒤에 며칠간 성적이 좋아져야 이게 이제 이 신호가 맞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라는 게 또 있는데요. 28일 평균의 위아래로 표준 편차 2배의 폭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95%의 데이터가 이 밴드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우리가 굉장히 통계적으로 맞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터치하는 경우는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른 선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아래쪽 볼린저 밴드를 터치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볼린저 밴드를 도입해 봤습니다. 그리고 차원별 자기상관이라는 거는 제가 개별 타자들을 상대로 이제 5개 차원으로 나눠보고 있는데요. 컨택, 파워, 그리고 선구안, 주력, 클러치 5개의 차원으로 능력을 분해해 봤을 때 이 각각의 탤런트들이 주 단위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또 같이 보면서 이 탤런트별의 모멘텀은 또 존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1 시즌부터 2025 시즌까지 5개년도 시즌당 300타석 이상 출장한 약 380명의 선수상을 가지고 한번 일별 OBA를 정렬해 봤습니다. 그 결과를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먼저 골든 크로스부터 살펴보죠. 화면에 보이는 게
5년치의 모든 골든크로스 이벤트를 살펴본 건데요. 약 3,800건이 백테스트 결과로 나왔습니다. X축은 골든크로스 이후로 경과한 일수고 Y축은 시즌 평균 대비 그때에서의 WOBA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을 때부터 하루가 지나고 뭐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성적을 한번 표시해 본 건데요. 딱 보시다시피 드러나는 거는 그래프가 골든크로스를 지난 뭐 7일이건 14일이건 계속해서 거의 0 주변에서 거의 일직선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실상의 효과가 없다라고 부르는 영역에 해당한다는 거죠.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직후에 에서 7일이 지났을 때 평균 WOBA가 시즌 평균보다 0.004 정도 낮았어요. 이건 사실 0과 통계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 해당하겠고 데드크로스도 사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의 개념으로 풀어봤을 때 타격 사이클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또는 반등 신호로는 반등 또는 하락 신호로는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차원별로는 어떨까요? 이 부분을 한번 봤는데 오른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5개 차트에 이제 자기 상관을 계측해 봤습니다.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선과는 굉장히 모멘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주가 좋으면 다음 주에도 꾸준히 좋을 수 있는 이런 모멘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주력과 클러치는 강한 평균 회귀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주력과 클러치가 굉장히 뛰어났던 선수라면 결국은 평균으로 회귀하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안에는 평균으로 회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워와 컨택은 0에 가까운 정도로 거의 랜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상 신호까지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이 주력이라는 저희가 계산하는 이런 이에로 스탯이 부상 직전 14일에서 이제 베이스라인 대비 상승폭이 억제됐다는 패턴은 보였는데 급락이 아니라 이거는 정체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사실 단일 지표로 부상에 대한 판단을 하기도 사실 쉽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종 결론인데요. 일단은 사이클은 있어요. 근데 주기가 일정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4일 평균선의 뭐 굴곡이나 골든크로스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시각적으로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이게 이제 선수별로 뭐 14일의 사이클이 있다라거나 뭐 28일 또는 16일의 사이클이 있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실 시즌 동안에 평균적으로 한 선수에게 발생하는 골든 크로스가 약 17번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 한 7달 정도, 약 28주 동안 17번의 골든 크로스라는 거는 뭐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굉장히 불규칙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클이 있지만 이것들을 골든 크로스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확 반등한다라는 신호로 볼 수는 어렵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차원에 따라서 아까 보셨던 재능의 특성에 따라서 사이클의 본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선구화는 어떻게 보면 모멘텀으로 볼 수 있겠지만 뭐 주력이나 클러치 같은 부분들은 결국 평균 헤비를 하는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상 직전에는 이런 주력의 부분은 정체되지만 급락은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력이나 어떻게 보면 주력이 갑자기 뭐 많이 좋았어야 되는 선수들이 갑자기 잘 뛰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부상 신호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들이 확실하게 부상의 전조다라고는 할 수 없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의 가장 놀라웠던 점이죠. 선구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구안의 한 주 성적은 다음 주를 80% 가까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자기 상관의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요. 한 선수가 어떤 주에는 평소보다 안이 들어오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주에도 그 패턴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뭐 주력이나 뭐 베이스 러닝이나 클러치 같은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한 회귀성을 띄었고요. 컨택이나 파워는 회귀성이 굉장히 뭐 회귀성이 약간은 있지만 거의 랜덤한 이런 수치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수단을 운영할 때
이게 어떻게 결정을 할 때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선수가 최근에 잘 친다 또는 라인업 유지할지 말지 결정을 할 때 선구안의 변화는 굉장히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도 되겠지만, 주력이나 클러치는 반영하는 데 있어서 거의 뭐 운에 가까운 요소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지 단기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트레이닝 파트에서 이 선수의 컨디션을 어떻게 봐주느냐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순 매수 신호, 그러니까 어떤 반등 신호라기보다는 차원별 진단 도구로서 좀 더 가치 있는 이런 정보들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부상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력은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약하지만 부상의 전조로서 퍼포먼스를 볼 때 유심히 관찰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일단 두 번째 에피소드까지 마쳤는데, 개인적으로는 1일 리뷰를 계속 하고는 싶습니다만은 이것을 계속 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1일 리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특집을 좀 더 자주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 에피소드는 일단은 초구의 그림자로 명명을 했었고, 초구 항구가 얼마나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느냐, 초고 한구의 어떤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에피소드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